대법원 2022년 8월 19일 선고 2020도 1153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위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적극 구 형사소송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이하 부칙 조항이라 한다. 부칙 조항은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문헌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22년 8월 19일 선고 2020도 9714 판결 사건명 허위 공문서 작성 등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과 대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안정, 신용으로 일정한 법률 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 갑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절차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대통령 대면 보고 시점 등에 관한 추가 서면 질의를 받고 실무 담당 행정관으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에서 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위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8월 19일 선고 2021도 3451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방법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계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 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2.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 법칙과 증거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